자, 이번 시간에는 책을 다 읽고 난 후 독서 후 활동이에요. 근데 아마 이 독서 후 활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벌써부터 굉장히 짜증이 나거나 좋지 않은 추억을 떠올리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통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독서 감상문 쓰기거든요. 아, 그 쓰기 싫어 죽겠는데 뭐 그런 거 자꾸 쓰라고 해, 선생님들은. 아, 또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자꾸 뭘 쓰래. 친구들 쓰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런데 아뿔싸, 첫 페이지에 이게 나왔네요. 근데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그겁니다. 만약에 글로 정리한다면 글은 무조건 짧게 정리하세요. 절대 길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길게 쓰려고 하다 보면요, 책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돼요. 독서 감상문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뭐로 연결되냐면, 아, 그래서 책 읽기 싫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길게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쭉쭉쭉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전에는 그런 감상문 쓰는 게 되게 무조건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활동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인물, 사건, 배경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이게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쉬워요. 인물은 사실 내가 굳이 머리 쓰지 않아도 딱딱딱딱 나오잖아요. 주요 인물은 특히나 나와요. 엑스트라는 필요 없어요. 엑스트라는 필요 없어요. 이야기에서 우선 주요 인물들, 누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돼요. 주요 인물 성격과 특징을 여기에 정리를 하면 되겠죠. 배경은 사실 배경이 하나겠어요? 아니죠.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중에서도 뭐?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배경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건 걸러도 돼요. 다만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배경은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건도 약간 주요 사건의 흐름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좋아요. 간혹 이야기 중에 시간 순서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 스토리 자체가 막 현재에서 갑자기 과거로 갔다가 막 다시 돌아왔다가 미래에 막 넘어가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인 이야기 외에는 웬만하면 흐름대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정리하는 건 좋은데 이 정리가 나중에 너무 지겹고 지쳐서 글 읽는 거, 독서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제목이야 당연히 책 표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요거는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뭔데? 이건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지만 내가 간단하게 글로 정리해도 좋아요. 이건 꼭 필요해요. 혹시 이 표를 안 하더라도요, 밑에 건 해야 돼요. 주제가 뭐니?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한테 하고 싶은 게 뭐니? 나한테, 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게 과연 무엇이니?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심심해서 글을 쓰는 사람은, 작가는 없어요. 무언가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읽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책을 읽다 보면은
한눈에 들어오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그런 거를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책을 여러 번 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제가 뭔지 나한테 들어올 겁니다. 자, 시집을 읽고 하는 정리. 네, 그래서 시의 제목, 지은이 좋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꼽으라면, 그렇죠? 이 시가 왜 나한테 인상 깊으니?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은 없어요.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라도 시 옆에 있는 그림이 참 이뻤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산 속에, 숲 속에 햇빛이 비치는데 거기 작은 옹달샘이 있는 이런 예쁜 그림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시 표현이 너무 재미있어요. 반복되는 낱말이 많아요. 그리고 마치 내가 이 장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 그리고 나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 이게 어쩌면 시를 읽고 난 느낌을 종합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시의 분위기. 즐거운지 슬픈지 아니면 뭔가 약간은 꿈속을 걷고 있는 느낌인지 이런 것들도 좋고요. 재미있게 느끼거나 감동받은 부분. 이거는 이 떠올린 장면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포인트 역시 주제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냥 심심해서 글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작가는 없어요. 최소한 그런 작가는 없어요. 무언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니까 그걸 찾아보는 게 글을 읽는 이유고요. 거기에 그런 주제에 공감할 수도 있고 나랑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게 독서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작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아, 근데 이런 점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 것 같다. 이런 걸 한 번쯤 되새겨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 기회, 그게 독서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 토의하기. 이거는요, 이거 하면 되게 재밌어요. 특히 조금 이야기거리가 되는 글 이런 걸로 토의하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뭐 얘기해야 되지 싶다가 나중에는 서로 얘기할 거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하냐면 책에 답이 없는 질문까지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갖고 질문을 만들면 단서를 찾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느꼈는지. 요거는 사실 안녕하세요. 자, 다시. 그래서 이거는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는 나의 느낌이기도 하지만요, 주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꼭 주제를 찾아야겠다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이거 책을 읽고 났더니 뭔가 좀 허무해, 또는 좀 슬퍼, 아니면 이런 점도 생각해 봐야겠구나라는 걸 느꼈어. 이 정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관련 있는 질문을 만들어 이야기하기. 이거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말은 이렇지만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그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는 좋죠.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이 질문들로 이제 토의를 해보는 거죠. 실제로 김만덕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역사 공부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사라 버스를 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번 교육과정까지는 우리 교과서에 있었어요. 5학년 때. 이게 흑인 인종차별, 특히 요즘에 또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인종차별과 관련된 그런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동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갖고서 과연 주인공이 한 행동이 맞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의를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정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이 여기 나와 있어요. 책 평가하기, 그리고 책 띠지 만들기.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도 좋고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왜 그냥 꼼꼼히 보지 않고 넘어가냐면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서 무언가 남기고 글을 남기는 게 책 읽기의 책 읽은 후, 독서 후 활동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 읽었다 하고 탁 덮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내가 짧게 5분 정도만이라도 좋아요.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무엇을 느꼈는지, 주제는 뭐고, 내가 주인공이라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도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수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독서 후 활동이 너무 부담스러워지면요, 책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책 읽는 걸 싫어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읽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평가하기 이런 것도 좋고, 띠지 만들기도 좋고, 한때 또 한창 유행했었던 부가트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부담될 정도는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책을 한 권 더 보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책 읽은 후, 독서 후에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